예, 임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례간의 심윤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윤조 의원입니다. 윤명세 장관님 아침에 오셨죠? 네. 네, 아주 에이펙하고 아주 순방 성과를 많이 거두셨는데 새벽에 도착하셔서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오늘 그러한 그 외교 성과를 치하하는 말보다 사실 일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것이 그만큼 우리 지금 국민 여론이 그 일본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그 국제 정세와 우리 외교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좀 확신이 없고 좀 불안하다 하는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이거는 상당히 커다란 변혁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가장 그 핵심에는 중국이 있죠. 중국이 이제 30년간의 부상을 해왔는데 30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 매년 8% 이상 했고 모두 다 해도 30년 동안에 평균 9.6%를 했으니까요. 9.8%를 했으니까요. 엄청난 변화죠. 그러한 중국의 부상이 최근 이제 미국의 소위 그 아시아 회기를 불러왔고 또 중일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커다란 그 배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일본의 그 집단적 자유권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라든지 일본의 주변국 과거 일본과 일본의 그 과거사의 그 역사 인식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의구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거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반적인 국제 질서의 틀이 우리가 과거사 문제만 갖고 집단적 자유권을 정면에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우리 외교부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해온 거에 보면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한다. 그리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사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이 이러한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추구의 하나의 명분으로도 작용하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려를 갖고 있는 데에서 사실 그 우리 외교부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 설명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외교부의 설명이 모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들도 많은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외교부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설명 저는 그것도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집단적 자유권에 대해서 가령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때 그것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두 번째, 일본군이 집단적 자유권 하에서 한반도에 진주하는 일이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뭐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정부의 그동안의 입장은 일본이 미국에 대한 그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위해서 그 우리와의 그 사전 협의 내 사전 동의 없이 미일 양권의 합의만으로 그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절대 그건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오늘 그런 우리 장관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입장에 그렇게 다시 분명하게 밝혀진 거 다행스럽게 여기고요. 아까 우리 위안부 할머님과 같이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국민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외교부가 좀 이 상황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을 갖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외교부가 분명한 전략적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국민 설명과 이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그 외치가 내정의 연장이라는 건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해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츰 시간을 두고 하고 오늘 국감 내용을 몇 가지 좀 지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국립외교원 이제 12월 17일부터 교육과정이 시작하죠. 네. 그리고 지금 거기 그 학생들을 이제 뽑았죠. 2차 합격자까지 발표가 난 상황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차 합격자가 58명 인 걸로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3차 합격자를 몇 명을 뽑으실 예정입니까? 4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뒤에 임용 과정을 거친 다음엔 40명을 그렇습니다. 선발할 예정이죠. 네. 5명이 탈락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탈락률이 11%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으로서 기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과거에 이것을 할 때 맨 처음에는 그 최종 합격자에서 그러니까 3차 합격자에서 최종 임용 과정에 이를 때까지 2배수를 뽑아서 탈락을 결정한다 하는 논의 사항도 있었고 그것을 이제 1.5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외교부가 답변한 내용도 1.5배에 가깝도록 하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규정에는 1.5배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이건 1.1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탈락자에 대해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고민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앞으로 그 좀 더 외교부가 안행부라든지 이쪽하고 적극 협력해서 맨 처음에 대학원 코스로 하려던 그런 안이라든지 좀 더 이 탈락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그 처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이 경쟁률을 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교수를 6개 분야의 교수를 모집했는데 지금 몇 명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유감스럽게도 지금 1명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1명밖에 안 됐죠. 네, 네. 그래서 나머지 5개 분야 중에서 4개 분야는 기존의 국립외교원의 교수들이 담당을 하고 그것으로도 충당이 안 되는 교수 1개 분야면 또 추가로 뽑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럼 왜 그렇게 교수들이 모집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예, 그 많은 이제 토론을 했고요.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타 대학의 교수들에 비해서 뭐 초에서도 좀 불리한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교수요원으로서의 그 직업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가 이 문제를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그 진전을 많이 보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업 안정성이라는 게 이 국립외교원 교수 신규 임명되는 사람은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인데 최장 5년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년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의 신분 보장이 취약해서야 어떤 우수한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봉급 수준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만은 반드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수들의 그것을 뭐 별정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수직과 같은 형태로 해서 뭐 안식년도 갖고 이런 식의 진정한 교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수한 교수가 오고 우수한 교수가 온다는 건 결국 우리가 우수한 외교관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정쩡하게 시작을 해서는 저는 국립외교원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점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좀 외교부가요. 특히 국립외교원장께서도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외교가 처한 이 엄중한 현실에 결국은 우수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 외교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략적 사고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모처럼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외교원이 그러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설립을 할 수 있는 걸로 규정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1년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기왕 규정에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교육부와의 협의를 강화시켜 나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